명태균 특검을 가자. 이 명태균 건만 가지고 조국혁신당 한번 최빙선 돌파구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민주당도 반응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명태균 게이트 한번 제대로 치고 나가 보자라고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는 좀 정리가 됐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거를요 벌써 작년 10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에 대해서 명태균 특검으로 특검을 가자. 해야 된다라고 조국 대표가 계실 때 던졌는데 사실은 이게 좀 뭐 중소기업의 비애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때는 다 김건희 특검으로 가고 그 안에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그게 했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다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명태균 건은 김건희 건은 이상하게 보면요. 김건희가 저기 부의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윤석열이 204표로 이게 통과됐잖아요. 예. 그 내란 특검은 198표 얻어갖고 부결됐는데 김건희 특검은 196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 의원들이 우리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이 비호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자꾸 반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부결이 되다 보니까 명태균에 대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견을 이제 그때 냈었고 다만 이제 뭐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시기가 이때가 맞냐 저때가 맞냐 뭐 이런 생각은 또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저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명쾌하게 얘기를 했었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명태균 특검으로 이제 돌파구를 찾으면 뭔가 이제 야권에서 새롭게 지금 진실을 좀 더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서두에 이제 얘기를 하던 거 다시 좀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울산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황운하 원내대표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이 사건은 이제 울산시장 송철호를 당선시켜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 지방선거 때 하명으로 수사를 하라. 그때 이제 울산 경찰청장이 황운하 지금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걸 밀어붙여서 결국 골인을 시켰어요. 1심에서 3년씩 그렇죠. 이렇게 이제 유죄를 만들어 버려서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이 건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졌다. 완전히 말렸다. 문재인도 하명시켜서 시장 만들어라고 했던 거 아니냐. 그게 뭐 조국 대표도 거론이 됐고 백원우 비서관도 있었고 그렇죠. 뭐 여러 사람이 이제 걸려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최근에 무죄가 됐는데 이 내용 잘 아시니까 좀 요약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게 부정적 영향을 분명히 미쳤죠. 그 사람이 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정의감을 각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억울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라는 것이 투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저는 이 황운하 우리 원내대표 사건을 보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힘들게 어쨌든 2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제가 땄던 생각은 드라마 대사였어요.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제 길을 가는데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제 길을 가는데 제 길을 가는데 어째서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어째서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가. 이게 드라마에 나온 대사인데요. 이제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 사필기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2명은 자살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필기정이라고 하고 그냥 기뻐하기에는 너무 이제 얼토당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울산 사람이라서 내용을 잘 아는 지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에 벌써 검찰이 조사하던 거예요. 당시 이제 울산시장이 김기현 뭐 국민의힘 대표고 친동생이 뭔가 이권 사격에 개입했다. 그렇죠. 이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시장 동생이 이게 개입을 해가지고. 근데 이 참 웃긴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뒤에서 뒷돈 받는 사람들은 몰래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간땡이가 크냐면 그 건축업자한테 계약서를 써갖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30억 주는 걸로 계약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 안 차는 일인데 그게 이제 지역 언론에 나오고 나서 그 뒤로도 조사가 미적미적 하다가 2016년에 경찰보다 이 검찰이 인지를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요. 이제 수사를 하던 건데 그래놓고 묻어놓고 나서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거 뭐 하명 수사다 이런 식으로 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기현 의원 동생이 지역에서 그렇게 이권 사업에 개입해서 누구누구 많이 해먹었다 하더라 하는 소문은 그 전부터 쭉 동네 사람들한테 파다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시민들 봤을 때는 야, 저거 소문자자한데 터질 게 터졌네 했는데 갑자기 그 선거 때 그러니까 동생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집 나간 김기현 동생을 찾습니다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에 출두 안 하고 검찰에 출두하겠다. 그래갖고 나중에 검찰에 출두를 해요. 검찰에 출두를 하니까 검찰이 그 사건을 조사한 경찰을 구속시킵니다. 네. 별건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 잘못한 사람을 조사를 하니까 조사는 경찰을 구속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그러면 경찰로 이제 출발해서 검찰까지 갔다가 일종의 홀딩 이렇게 이제 가지고만 있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수사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예 하명 수사를 지켜라 없는 걸 만들어내서 마치 사건화를 시키라고 지시를 했다는 걸로 이제 둔갑을 하면서 그렇죠. 1심의 유죄가 나와버렸잖아요. 예.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보면서 그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거 있었죠. 그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처음에 이명박이 등장해가지고 이거 북한 소행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 3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북한에서 의뢰를 써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 비슷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동시키는 메커니즘이 좀 비슷해요. 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인지해서 아니고 검찰이 먼저 수사를 했었거든요. 2016년도에. 그러다가 이제 묻어놓고 있는데 경찰도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 지역 언론에 보도도 되는데 이게 왜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나 해서 당연히 경찰이 해야 될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한 건데 이제 김기현이 그 당시만 해도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런 이제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만 갑자기 이거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이제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걸 언론이 받아줬고.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울산지검의 일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조사해서 지검에 올리면. 근데 이 울산지검의 일을 갑자기 중앙지검에서 끌어당겨가요.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예. 그리고 그 시기가 보면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윤석열 사단의 행패가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사 조치를 딱 하려고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제 기억하기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중앙지검에서 끌어올려갖고 이거를 조사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강단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지하에 무슨 소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갖고 이제 인사를 해버리니 좋아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이렇게 간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이제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대선까지 가서 이제 1심이 선고되는 때가 그렇죠. 이제 2020년 1월달에 기소가 되었고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1심 이미 선고가 났죠. 그래 그 과정에서 이제 대선 내내 문재인을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하명으로 송철호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결국 청와대가 나섰다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근데 뭐 결국 이제 항소심 무죄가 나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결국 이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들어놓은 덫에 걸려 들어가서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그 피해 복구 어떻게 합니까? 이미 선거는 끝났고 그러니까요. 지난 5년 동안 이제 3년 동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지금은 탄핵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거 어떻게 보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지점 예. 이게 나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그러면 유권자의 투표는 이것 때문에 결정됐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는 복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죠. 복구는 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실제로 황운하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것도 이 1심에서 유죄 받은 것 때문에 그렇죠. 지난 총선에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와서 원내대표 활동까지 하고 그렇죠. 있고. 이제 본인은 검찰하고 계속 싸우셔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뭐 그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는 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듣게 되는 네. 지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검찰하고 싸우다가 기소가 돼서 이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 건데 근데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라고 해서 이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이게 과연 맞는가? 근데 다만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 분들의 고충도 이해는 하죠. 예, 만약에 하다가 날아가면 그것을 당이 온전하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무슨 조선일보에서 어떤 정치인을 비판해 버리면은 그것이 영향을 미쳐갖고 그 사람은 출마를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그런 지점도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선 훌륭한 원내대표님이 그렇게 해서 저희 당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됐으니 또 이제 그거는 그런 좀 비판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해서 조국혁신당에서 기회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쇄빙선으로 활동하는데 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순간순간의 정무적 판단이 반드시 옳다 그러다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 그런 그 거는 정무적 판단은 하는 그 책임 단위의 이제 네. 정당이 마지막에 이제 져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결국 이제 검찰개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자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가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해냈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검찰개혁 문제가 구체적인 과제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치냐 네. 아니면은 기소청으로 아예 전환을 할 거냐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명확한 지금 당론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지금 되죠? 저희는 검찰개혁사법을 미리 냈는데 이게 지금 이 결국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올라가고 하려고 하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는 좀 빨리 하자. 이게 그 검찰개혁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의 어떤 이제 화두고 우리가 공수처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결국 조국 대표 온 가족이 그렇게 멸문지화를 당하시피 하면서 그나마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공수처인데 이거 더 진척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그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고려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속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 좀 아쉬움이 있죠. 자 우선순위로 보면 지금 현재는 뭐 일단 탄핵 국면이고 내란 세력에 대한 이제 단죄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정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검찰개혁 문제인데 이때 이제 조국 혁신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민주당도 그때는 손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늘 보면 보수 진영에서 특히나 언론들이 우리 민주 진영에서 정권을 잡으면 정치 개혁하자고 할 때 늘 그랬거든요. 경제가 지금 중요한데 왜 정치 얘기를 하냐. 이제 이런 식의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일도 잘하는데 멀티태스킹이 안 되냐. 그 정도 멀티태스킹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내란범에 대한 문제도 해야 되고 민생을 살리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검찰개혁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안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감대도 형성돼 있으니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또 이것을 개혁 과제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 의견인 거고 네. 또 뭐 저희 의견이 뭐 100%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저희는 뭐 이 창당의 목표 자체가 이 검찰 개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수많은 우리 스픽스 애청자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이 정말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그렇죠. 해결할 것이죠. 예, 저희는 뭐 창당 목표 자체가 그거였으니까 그걸 이룩한 다음에 이제 제7공화국에서 이제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화두고 뭐 존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권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얼마나 조국혁신당이 열심히 이 문제를 또 다루어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뭐 우스개로 질문 하나 드리면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것도 1대1로 하시는 건 좀 오랜만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아마 이제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누군지 여러분들 막 이렇게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민주당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왜 스픽스는 조국혁신당 편을 드느냐 하는데 저는 어떤 정당이든 기존의 체제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적으로 노력하는 정당이면 누구든지 박수를 쳐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도 박수를 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조국혁신당에 있어서 22대 국회가 얼마나 좀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만약 없이 민주당이 지금 170명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명인데 182명의 민주당과 170명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12명의 차이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의 정당으로서 양 정당이 정치 발전을 시키는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제 역할을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모범을 보여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가 매기 역할을 하겠다고 예. 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박은정 의원이 그 원내 들어오기 전부터 그 왜 보시면은 그 작년 말고 이제 재작년 말이죠. 그 검찰 숫자 늘려달라는 것을 이제 법사위에서 그게 이제 통과되는 걸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은정 의원이 이제 당시에 아니 지금 그 수사 검사하고 기소 검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 수사 검사를 늘리겠다는 거다. 네. 이걸로 해주면 어떡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나중에 박주민 의원도 살펴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거 우리 놓치고 있었다. 네. 이 결국은 뭐냐면 그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증언시키는 거에 찬성을 해줄 뻔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당시에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하고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이거 괜찮다, 이거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실무적으로 잘 모르는 의원들은 그렇다면 이거는 숫자가 모자란 거 맞으니까 해주는 게 맞겠네 해서 된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 짚어주면서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또 바로 잡고 이제 그런 게 장점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민주당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먼저 한번 이제 군대에서는 천병이라고 하는데 쇠빙선처럼 나가서 먼저 이렇게 딱 던져서 욕을 먹으면 저희가 먹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셨을 때 저거 괜찮네라고 이렇게 하면 그럼 또 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기 역할을 저희가 좀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아는 편이고 조국혁신당 또 내부 사정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인터뷰가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차분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일요 인터뷰 만들어서 했는데요. 제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한우 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대구에 계신 분들 찾아가서 한번 회식해 보십시오. 굉장히 가성비가 있고요. 그리고 맛이 아주 좋다. 제가 보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죽전내거리 용산자이 몰에 있는데요. 053-573-8900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스픽스 보고 오신다는 소식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볼 수 있다. 지금 128만 명 지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제 역할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